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축구 한일전이 있었죠.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우리 팀이 우리 한국 팀이 3대 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거기에 대한 혹평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 선발진들, 그러니까 요번에 경기를 뛰었던 한국 선수들은 사실상 2군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주요 에이스 주전급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치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경기 내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한국 축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다 드러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뭐죠? 무엇이냐? 백패스를 남발한다는 거 하고, 빌드업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래야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수비부터 해서 삼선 라인 거기에서 대부분 막혀가지고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진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빌드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비수, 최종 수비수, 최종 수비수가 공을 갖고 다음 라인 삼선 라인까지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반을 허비했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 우리도 압박 축구를 가해가지고 또 일본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아시아 축구 선수들의 약점이 개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경기를 잘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 축구팀의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일본도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이강인 선수가 원톱 자리에 섰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자리에서 게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킬 패스를 넣어주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압박에도 견디고 공을 소유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적절한 공간으로 공을 볼백업을 해주고 킬 패스를 해주고 그런 역할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죠. 포지션이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데다가 우리 공이 우리 최종 수비수 후방에 있을 때 빌드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격수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공이 와야 플레이를 하는데
공 자체가 배급이 안 됐죠. 우리 한국 축구가 꼭 풀어야 될 문제가 그 과거에는 수비 불안이었는데 수비 불안보다도 더 문제점이 뭐냐면 빌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라인에서 3선 라인까지 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최종 수비수들, 포백 선수들의 문제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냐면은 미드필더 선수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포백 선수들이 그 좀 개인기가 안 되니까 그 좀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이 압박이 들어오면은 당황하죠. 당황하기 때문에 뭐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한다든가 뭐 옆에 있는 수비수들한테 패스한다든가 그 선에서 머물러 가지고 빌드업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미드필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4-2-3-1이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세우잖아요. 근데 그 2명의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오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죠. 최종 수비수에서 3선 라인까지의 거기는 어때요? 우리 선수들이 수적 우위가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압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뭐 빌드업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유난히 좀 뭐랄까 긴장을 해서인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빌드업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축구는 공간을 창출하고 또 빈 공간으로 뛰어들고 또 공간을 그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면서 이제 빈틈을 찾는 경기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마인드가 부족하죠.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런 게 좀 문제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삼선 라인에서 공을 받아주려고 오는 그런 선수들이 좀 부족했고 공간이 많이 비었는데도 전혀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축구 선수들이 위치 선정을 잘하고 또 위치 어떨 때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위치로 달려가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스크린샷을 좀 그 유튜브 방송 있는 것에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 이렇죠. 이게 빨간 게 이제 한국 선수들인데 여기 빨간 게 이렇게 한국 선수인데 여기가 텅 비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3선 라인이라고. 3선 라인은 이 선수 하나만 서 있고 여기는 압박 들어오고 이 선수 서 있고 여기는 텅 비었죠. 여기 왜 이렇게 비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올리려고 올리면은 그게 과연 속공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여기 있는 선수가 내려와주면 어때요? 수적인 우위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키퍼 여섯 이렇게 되죠. 여기는 선수 둘이고 얘가 내려오면 여기서 따라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3명이고 우리는 셋, 넷, 다 6명이잖아요. 6대3의 수적 우위라고.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을 못할 수가 없죠.
그런 수적 우위에서도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렇죠. 이 경우는 어때요? 이게 하나, 둘, 세 명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대 3이죠. 7대 3인데 빌드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 숫자가 많으면 어때요? 뭐 벌려줄 수도 있고 옆으로 벌려줄 수도 있고 또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패스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상대방이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박 들어온 만큼 빈 공간이 있는 거고 그 압박하는데 그 공격 그 선수 자원을 많이 쓰면은 그 다음 선은 어때요? 선수 자원이 별로 없죠. 얼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축구할 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거라고.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스크린샷을 찍어봤는데 여기 있는 이 선수들이 서 있는 위치 자체가 패스를 주기에 깝깝하게 서 있더라고요. 패스를 주기에 깝깝. 왜 그런 거예요?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지. 적절한 위치가 이렇게 좀 깝깝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여줘야지. 좀 더 좋은 위치로 가야지. 이쪽 선수들이 좀 선수들 간격도 벌려줬다 오므라졌다. 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벌려주면 우리가 벌리면 어때요? 상대방도 같이 벌리죠. 그러면 가운데 공간이 비죠. 그렇기 때문에 벌려주는 것, 좁혀주는 것 다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죠. 포백이면 어때요?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삼각형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패스할 곳이 많은 거지. 그리고 패스도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번 경기에서 봤을 때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경기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그 위치 선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미드필더는 어때요? 상대방이 압박이 심할 때 전진 압박이 심할 때는 어때요? 좀 내려와 줘야 된다고. 내려오는 것이 다 내려올 필요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2-3-1을 썼으니까 포백 4명하고 3선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만 있어도 충분히 그것이 전진 패스가 가능하죠. 근데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공간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더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수적 우위를 보이면은 그 전진 패스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팀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최종 수비수에서 3선 라인까지 올라오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백패스만 하고 뭐 그러다가 시종일관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는데
텅 빈 공간이 있는데도 그 공간을 활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그쵸? 포지션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늘렸다가 좁혔다가 또 늘리면은 어디가 빈 공간인지, 상대방이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또 빈 공간이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서 있는, 그러니까 몸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도 중요하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우리 편 골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백패스 하겠다는 뜻이죠. 수비수가 나한테 미드필드 삼성까지 패스를 해주면 난 다시 백패스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돌아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 골대를 향해 내 몸이 있으면 이제 전진 패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우리 골대를 향해, 몸의 방향이 우리 골대를 향해 있더라고요. 다 백패스 하겠다는 뜻이죠. 빌드업은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선수들이 움직여준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수비수들은 드리블을 할 수 없죠. 드리블을 하다가 뺏기면 바로 위기를 맞기 때문에 드리블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누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미드필더에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포백 같은 경우에는 벌려줄 수 있죠. 옆으로 이렇게 쭉 벌려줄 수 있죠. 벌려주고, 포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약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두 사람이 있고 양쪽을 벌려줘서 이렇게 좀 약간 전진해 나가는 그런 거. 그리고 미드필더 두 사람이 있으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라인에서 삼성까지 공이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미드필더 진영에서 삼선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그 받아주려고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비어 있는 상태에 서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 서 있는 경우, 여기 텅 비어 있는데 아무도 안 서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선수 있고 텅 비어 있는데 여기 오는 거 없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날려주려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빌드업 자체가 안 되니까 공이 우리 진영 골대 가까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한국 축구가 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상대방이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공격수들부터가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그 공간이 받아서 그 내려와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지, 그런 걸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그 부분이 우리 한국 축구의 굉장히 고질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영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쪽에 서 있는 게 아니지,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 움직여주는 거, 그런 연습을 좀 하면은 다음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잘못 좀 취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면은 뭔가 보이겠죠. 이번 경기에서 뭐 공격에 관한 부분은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공격까지 공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그 원톱 자원이 없습니다. 포워드 자리에 마땅한 선수가 없죠. 예전에 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박주영, 황선웅, 박주영, 또 누구 있죠? 그 김신우, 이런 선수들이 보통 포워드 자리에 섰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섰는데, 현재 그 자리에 적임자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요번 그 경기에서 그 조영욱 선수가 원톱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선수도 들어가지 않고 좀 뜬금없이 이강인 선수가 그 원톱 자리에 쓴 거 보고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죠. 맨 끝선에서 빌드업이 안 되는데 앞에 나가 있는 그 공격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 외에 그 미드필더 자원은 어디에 있어요? 빌드업 하는데 도와줘야지. 빌드업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은 미드필더진이 빌드업 하는데 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럼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삼성까지 공이 넘어올 수 있죠. 넘어와서 또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 지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그 최후방부터의 빌드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